금융위원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이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 경로를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완충할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거나 재기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 생활고가 채무 부담 문제로 전이되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위험이 크게 증가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범부처 자살 예방 전략 마련, 장기 채무 탕감 등 토용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최근 자살률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막아야 할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민간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 위기 신호의 조기 포착, 2단계 채무와 생계 부담을 도는 긴급 대응, 3단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지원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 과제별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빨리, 더 촘촘히 살펴 위기 포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인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있는 지원 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다양한 채무자 구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 조정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소송 대리 업무를,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빚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화재는 119, 범죄는 112처럼 한 군데로 전화하면 모든 게 다 안내받고 연결될 수 있도록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화번호는 1375입니다. 빚으로 지친 일상, 13을 한다는 일상치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표 번호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칸막이가 없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먼저 한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뒤로 맨 마지막 페이지. 네. 보시면 이제 1375 하면 신보기가 제공할 채무자 유형별 종합상담 내용과 프로세스입니다. 단순 채무 상담부터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상 파산 신청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한 번에 모두 안내해드리고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자 발굴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채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채무 지원 제도 간 연계와 제도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채무자 지원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전담 조직 구축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칸막이 없애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담 조직과 협의 이런 용어를 또 여기다 등장시킬 때까지도 행안부에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주셨는데 전담 조직을 만든. 네,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힘을 써주시고 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자 발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선제 발굴 포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금융위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무 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특화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이 통장님들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관협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의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신호들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채무의 짐을 덜어드리는 고통경감 긴급 대응입니다. 장기 연체자분들의 말씀이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사람 살리는 포용금융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89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현재까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금융권 연체 채권 관리 혁신, 정책 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운영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융채무의 경우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공공기관 연체채권, 대부업권 보유채권 등 장기 채무 조정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현재 신청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채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를 통합해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법원으로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파산과 면책을 돕는 신속 면책제도 협약법원과 채무자 지원센터들도 지역별로 더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긴급 복지 지원 요건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는 등 충격 완충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수단과 경로에 대한 전방위적 차단 및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철저히 예방하고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는 돈만 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상환능력 제고까지도 포용금융의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복합 지원을 24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은 글씨를 보시면 40대 A씨 같은 경우 과다 채무와 대인기피로 은둔해 있다가 복합 지원을 통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출 지원, 기초수급자 선정, 취업 지원 제도까지 받으셔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민간 협업으로 복합지원 연계자에 대한 특화 금융상품, 무료 상생보험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노동부는 구직단념 청년과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해서 선제 안내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정신건강 우려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해서 연결 채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예를 들어 KB 희망센터의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대상자들께서 한눈에 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늘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몰라서 못 받는 지원 업계에 먼저 찾아가고 끊겨서 놓치는 지원 업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손잡아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 꾸준하게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정말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부처 간의 연계랑 그리고 기술을 좀 넣어서 유형화하고 지난번 첫 번째 주신 숙제를 좀 더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실제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정말 속도를 엄청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